꽤 흔한데 이게 수면 안에 숨어져 있어서 노출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만 딱 말씀드리면 좀 덜 실전적이어서 유사한 상황까지 좀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심전도들은 주로 응급심장연구의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왔던 Q&A로 올라왔던 여러 심전도들 중에서 좀 핫 디스커션 됐던 것들 3케이스를 모았습니다. 부정맥 전공한 교수님 2분이 오늘 같이 참여하실 건데요. 대한심장학회 회장을 맡으셨던 노태우 교수님, 그리고 서울성모병원 심장내과의 김성환 교수님, 이렇게 2분이 귀중한 코멘트들을 중간중간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만 잘 경청하셔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악세사리 AV 패스웨이를 이해하는 거는 WPW 신드롬 이해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프릭사이테이션 될 때 델타 웨이브가 나오고 PR 간격이 짧아지고 QRS가 살짝 넓어지는 이런 심전도를 보이면서 페록시스말 타키카디아가 나타나는 그런 신드롬이죠. 생각보다 꽤 흔한 편이고요. 액추얼 인시던스는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EKG에서 이게 서틀하게 잘 안 보일 경우도 있고요. 델타 웨이브가. 그 다음에 컨실드 WPW라고 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컨덕션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첫 번째 67세 남자 보시면요. 2013년에 2월 달에 동국대 일산병원 이정훈 교수님이 올려주셨던 케이스인데요. 10년 전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심하게 운동할 때 수시간 팔피테이션이 발생하던 환자가 또 생겨서 이제 외래로, 심장내과 외래로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죠. 외래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맥박수는 150회입니다. 이게 150회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QRS가 굉장히 좁죠. 샤프하죠. 그 다음에 RR 인터벌이 레귤라하고요. 그래서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하고 하트레이트가 150회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단 분류가 되죠. 분류를 하신 다음에는 여기에 속하는 부정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 5개가 있는데요. PSVT로 대별되는 ABNRT하고 ABRT, 그 다음에 HDR 플러터 2대1 컨덕션, 그리고 HDR 타키카디아,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이 5개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근데 몰라도 진료는 가능하죠. 이게 CPR 알고리즘인데요. 환자가 스테이블한지 안 스테이블한지 보고, 언스테이블하면 당연히 그냥 전기 충격 주면 되는 거고요. 스테이블할 때 이제 QRS 좁냐, 그 다음에 레귤라하냐 이레귤라하냐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정맥, 빈맥 진단은 사실은 덜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판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 150.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건 뭘까요? R과 R 사이에서 P가 있는지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P가 이제 레이트가 빠르게 되면은 일부 리드에서만 보이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V2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지가 않고요. V1을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보이죠? 이런 걸 보시면 P를 의심하셔야 되고, 모양이 뚜렷하면 거의 대부분 P인 경우가 많습니다. R과 R 사이에 P가 보이고요. P를 찾은 다음에는 주로 V1을 보셔야 됩니다. V1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방유도에서도 나타날 때가 꽤 있고요. P를 찾은 다음엔 P의 레이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R과 R 사이에 P가 몇 개 나오는지 봐야 되죠. 혹은 PP 인터벌. 지금 R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하고 R이 1대1 릴레이션십일 때는 되게 ABRT나 ABNRT가 많은데, 특히
이 P가 앞에 있는 R과 뒤에 있는 R 간의 이 간격, 인터벌을 보게 되면은 이쪽이 훨씬 이 앞에 있는 R에 더 가깝죠. 그럼 되게 이런 경우 이 QRS ventricle depolarization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역방향으로 retrograde P conduction 된 HDR depolarization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retrograde P죠. 그러니까 보통 심장 전기는 이렇게 흐르지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에이트리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ventricle depolarization이 세컨이지만 이 경우는 ventricle depolarization이 first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그 전기가 흘러서 retrograde P HDR depolarization이 세컨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ABRT하고 ABNRT를 먼저 의심하셔야 됩니다. 잠시 ABNRT를 좀 복습을 하면요. 페이스메이커가 심장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전기가 밑으로, 벤트리클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에이트리움으로 동시에 올라가는, 동시에 심실과 심방을 탈분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고요. 근데 내려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나중입니다. 이 전기 회로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밑으로 돌아서 벤트리클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리트로그레이드하게 심방으로 올라가는 게 세컨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용어가요. 슬로우 패스트 타키카디아입니다. 티피컬 ABNRT는 슬로우 패스트 타키카디아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심전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슬로우, 올라가는 건 패스트. 그러니까 리트로그레이드 P 웨이브가 리트로그레이드 HDR 디폴라리제이션 컨덕션이 벤트리클 디폴라리제이션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패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QRS에 묻혀서 안 보이게 되죠. 혹은 QRS 터미널에 이렇게 살짝 보이던지. 요게 이제 ABNRT의 특징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보이는 심전도는 QRS 발생하고 작은 거 2칸 다음에 약 2칸 정도 다음에 그 다음에 리트로이드 P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슬로우 패스트 타키카디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어질 경우에는 전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노드를 타고 히스 번들하고 번들을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바이패스 액세서리 패스웨이 트랙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AVRT에 가까운 거죠. 보통 이 간격을 70ms 이상으로 보면은 ABRT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P를 찾은 다음에 앞에 있는 R, 뒤에 있는 R과의 이 인터벌을 따져서 이렇게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를 감별 진단하는 알고리즘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카디오 웰에서 응급실에 당직 쓰고 있는 내과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환자를 보내면서 어떤 이제 지시를 줬냐면 아미오다론을 일단 단 다음에 2시간 정도 지켜보고 호전이 없으면 그때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을 해라 이런 오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레지던트 선생도 좀 당황을 했죠. 딱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ABRT였는데 그리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이건 ABRT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오더가 난 거라서 2시간 정도 아미오다론 지켜보다가 차이가 없어서 전기 충격을 주기 전에 그래도 아데노신 한번 주자 해서 이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개입을 해서 아데노신 한번 줬더니 바로 노말 사이너스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ABRT를 HDR 플러터 2대1 컨덕션으로 착각한 거죠. 흔한 건 아닌데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트레이트가 150인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고요. 그다음에 R과 R 사이에 P가 뚜렷하게 보이니까 P의 레이트가 이제 300회 플러터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외래에서 좀 또 바쁘게 환자 보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태우 교수님이 코멘트를
심장 연구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심전도를 보고 커멘트를 주신 거고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ABRT 가능성을 지지해 주셨죠. 그래서 그러면 플러터 2대1 컨덕션은 어떻게 보이나? 요걸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하고는 좀 관련이 적지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역시 심장 연구에 페북에 올라왔던 이것도 동국대 일산병원 도한우 교수님이 올려주셨던 건데요. 그 케이스를 심전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트레이트는 150이고요.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고요. RR. 그래서 P가 보이는지 V1을 유심히 봤더니 이게 R이죠. R인데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이제 P고요. P로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럼 뭐 P가 맞는 거죠. 그리고 P의 레이트는 거의 작은 거 5칸, 300회에 가깝죠. 그러니까 근데 이 300회를 다 벤트리클로 내려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대1 컨덕션 하기 때문에 150이 나오는 거고요. 플러터 2대1이 거의 맞죠. 하방유도 리듬 스트립을 보시면 이렇게 톱니 모양이 저명하고요. 그래서 아데노신 AB 노드 블로킹하는 약을 줬더니 RR이 늘어나면서 톱니가 좀 더 저명하게 보였죠. 전부 톱니죠. 이건 나중에 사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벤트리클 에이시스톨이죠. 카디악 어레스트입니다. 요건 다른 ABRT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역시 V1을 보시면 이렇게 T 웨이브가 이게 뾰족합니다. 이런 거 보이면 P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P하고 T가 겹칠 때 이제 저희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런 거 보시면 여하튼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인데 P가 없네? 이렇게 이제 경험 적은 선생님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면 여기 살짝 T 웨이브가 좀 모양이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P 웨이브가 겹쳤다는 걸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브란스 어리스미아 리뷰 코스 2008년에 이제 소개됐던 건데요. P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다가 베라파밀 주사를 하니까 이제 사이너스로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그 ABRT의 리트로게이드 P였구나라는 걸 이제 역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P가 꼭 그 위로 뾰족하게 솟구치는 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에이트리움 디폴라리제이션 벡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거티브 모양이 보일 수도 있죠.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의한 빈맥은 올소드롬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노드하고 히스번들하고 번들을 따라서 디폴라리제이션 내려가는 건 이 정상 패스웨이를 타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따라서 이제 벤트리클에서 H림으로 올라가는 이런 정방 이걸 소위 올소드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소드롬이 ABRT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WPW 신드롬의 페록시즈말 타키카디아 중에서 이게 제일 흔한 편입니다. most frequent. 거의 90% 차지한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진료할 때 이걸 꼭 알아야 되느냐. 모르고 넘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리고 진료하는데도 저희가 사실 몰라도 진료는 할 수 있고요. 여하튼 그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와 관련된 그 매우 중요한 very important P빨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ABRT를 좀 전에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HRR 플러터 2대1 컨덕션으로 착각하는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제 경험으로는 이거는 좀 그 드문 편이고요. 그 중에서 P빨 중에서 액세서리 패스웨이 부정맥하고는 관련은 좀 없지만 왜요? 이게 더 흔합니다. AVNRT를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로 오인해서 아데노신, 베라파밀 같은 노드 블로킹 약을 주는 거. 이게 P빨로는 더 흔하죠. 그래서 그래도 ABRT 네로우 레귤라 타키카디아를 소개하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제법 흔해요. 왜냐하면은 P가 안 보이니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도 하트레이트가 이제 빨라지게 되면은 앞에 있는 T 웨이브에 P가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간주하고 아데노신 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브록에다가 강의록 브록에다가 유튜브 링크까지 붙여가지고 브록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전도만 판독하는 게 아니고 배드사이드에서 노드 블로킹 매뉴버도 하고 하는데, 발살바 매뉴버가 이제 모디파이드 발살바라고 많이 추천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란셋을 통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V-NRT는 이렇게 캐논 A-웨이브가 보이거든요. 노드에서 전기가 위아래로 동시에 나오니까 H룸이 컨트랙션 할 때 그 트리커스피드 밸브를 닫힌 상태에서 컨트랙션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데노신을 준비하면서 혹은 이제 발살바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피지컬 리그즘으로 관찰하시면 또 진료 과정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8세 이제 여자인데요. 이 케이스는 2018년에 부산대병원 박맹렬 교수님이 올려주셨던 케이스인데, 58세 남자 역시 이제 불평감하고 팔피테이션으로 오셨는데요. 와이드 QRS, 이번에는 앞에 케이스하고 다르게 이거는 와이드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인데요. 그렇게 분류가 되겠죠. 역시 뭐 구체적인 부정맥 진단은 몰라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DDX는 기억하셔야죠.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하고 수프라벤트럴 타키카디아 에버런트 컨덕션하고, 그 다음에 ABRT 중에서 역방향으로 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엔티드로믹 ABRT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QRS가 넓게 나타나죠. 에버런트 컨덕션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냥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가는 전기 흐름은 노드하고 히스 번들하고 번들 라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VT, SVT 에버런시, ABRT인데 엔티드로믹 이게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인데, 아까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도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액세서리 패스웨이 타고서 벤트리클로 내려가서 디폴라리제이션 되니까 셀 투 셀 컨덕션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와이드 QRS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시 알고리즘만 알면 정확한 부정맥 진단을 몰라도 진료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환자 스테이블한지 보고, 언스테이블하면 역시 전기 충격 주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스테이블할 때만 와이드 QRS를 확인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주의하실 거는 와이드 QRS 레귤라 모노몰픽, 폴리몰픽이 아니고요. 모노몰픽 타키카디아인 걸 확인한 상태에서 베갈 매뉴버, 아까 소개시켜드린 모디파이드 발살바 같은 거나 아데노신 같은 노드 블로킹 약물 혹은 이제 매뉴버를 시행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 응급의학 영역에서도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때 심전도 11리드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그런 여러 알고리즘들을 강조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이 앞 시간에서 이정훈 교수님이 이제 그 부분은 담당하실 거고요. 그래서 박명령 교수님이 올려주신 와이드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저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달았고요. 이재훈 교수님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요거는 베레키 알고리즘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브루가다 알고리즘이고, 요거는 ABR 알고리즘이고, 하여튼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VT 대 SVT가 2대2더라. 좀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죠. 박명렬 교수님이 나중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심장내과 부정맥 파트에서 와서 그냥 전기 충격을 하고 보니까 이제 델타 웨이브가 나타나서 WPW에 의한 엔티드로믹 ABRT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델타 웨이브가 이렇게 V1, V2, V3에서 네거티브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3에서도 보이고요. AVF에서도 보이고,
림리드 1에서도 보이고, 이 심전도가 사실 그 LBBB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LBBB 혹은 인피리어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올드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WPW인데 LBBB 모양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꽤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베런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2015년에 역시 부산 정호영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진우 교수님하고 저하고 답변을 드렸고, 저는 그냥 심플하게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한번 코멘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엔티드로믹 ABRT인데요. 역시 와이드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델타 웨이브입니다. 델타. 근데 옛날 사이너스 때 델타 웨이브가 나오는 그런 이전 심전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근데 여하튼 이 환자를 진료했던 세브란스 선생님은 브루가다 알고리즘이나 이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빈맥 판독하는 알고리즘들을 좀 따져봤더니 SVT 에버레이션, 수프라벤트리카 타키카디아인데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락에 와 있는 이런 걸로 일단 판단을 하셔서 노드 블로킹 약을 쓰신 거죠. 그리고 이걸 그렇게 알고리즘대로 판독을 안 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스테이블했다고 한다면 레귤라 와이드 타키카디아면서 모노몰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드 블로킹 약을 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썼더니 사이너스로 돌아오면서, 왜냐하면 이 엔티드로믹 ABRT도 결국 리엔트리이기 때문에 서큐트를 노드에서 차단을 하면은 노멀 사이너스로 당연히 돌아오겠죠. 했더니 이제 사이너스로 돌아오면서 여기 델타가 나타났죠. 예, 이게 델타가 나타난 그런 노멀 사이너스 때 심전도고요. 그러니까 옛날 심전도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심전도에서 델타가 보이면 엔티드로믹 ABRT일 가능성도 있고, 그 모양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걸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태우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주셨던 건데요. ABRT, 엔티드로믹하고 VT는 심전도적으로는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클루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과거 심전도하고 비교해서 모양을 서로 비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때는 AB 디소시에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엔티드로믹 ABRT 때는 디소시에이션이 나타날 수는 없죠. 역방향으로 노드를 통해서 벤트리클에서 에이트리움으로 가는 전기가 이제 에이트리움을 역으로 디폴라리제이션 시키는 거기 때문에 서로 페이스메이커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코멘트들 자세히 좀 보시면요, 큐가 될 만한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2015년에 한양대병원 배준원 선생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48세 남자고, 역시 비슷하게 간헐적인 흉부 불편감이 있다가 또 이제 지속돼서 왔는데 이랬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좀 가슴이 답답하시죠? 맥박수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림리드를 보시면 일단 와이드 QRS는 맞고요. 그 다음에 RR 인터벌을 따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 ABL, ABF는 좀 일정한 것처럼 보이기, 물론 여기 좀 다릅니다. 요런 데 다르죠?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요것도 또 다르고, 여기는 다른 게 확연히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RR 인터벌은 제법 이레귤라한 것 같아요. 이레귤라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레귤라가 있고, 레귤라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APB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레귤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양을 보면은요, 모노몰픽인지 이제 폴리몰픽인지 따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모양이 일정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조금씩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전기축을 조금 따지셔야 되는데요. 전기축을 보면은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트위스팅 하는 게. 다 그냥 알파고요. 이것도 QS파. 이게 QS파, QS파, QS파 이런 거거든요. 이 안에 모양은 약간씩 바뀌지만 크게 전기축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별 진단해야 될 거는 크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일단 3번은 아니고요.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락이기 때문에 노드가 정상이라는 거의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레이트가 뭐 250 이상 300에 육박하는데 AP 정상 그 노드인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하트레이트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리고 전기축도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톨사대빵도 좀 가능성 떨어진다고 봤고요. 1번 아니면 4번인데 레이트가 조금씩 RR 인터벌이 조금씩 달라서 여기는 좀 확연히 다르고 4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델타파는 딱히 보이는 거는 지금 없고 옛날 익히지는 못 구했거든요. 이건 프리코디알 리드인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마치 그 톨사대빵 같은 느낌을 좀 주기는 하지만 물론 이건 저의 그 주장일 수도 있긴 있는데 전기축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QS파고 이것도 QS파고 QS파고 여기는 물론 RS가 좀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RS로 하다가 이제 알파가 크게 나오면서 S가 거의 없어져야지 전기축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지금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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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다 똑같이 RS 나오고 모양은 계속 다들 조금씩 바뀌죠. 그러니까 폴리가 맞고 레귤라는 여기는 너무 레이트가 빨라서 이쪽 파트에서는 좀 따지기가 힘들고요.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림리드 쪽이 더 그 판단하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VT보다는 4번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죠. 여기도 보시면은 전부 다 QS 엑시스를 갖고 있고요. QS파죠. QS. 이거는 그 톨사대빵의 예인데요. 보시면은 알파가 나오다가 알파 나오다가 그 다음에 QS, RS, 스몰 R, 디베스 하면서 이제 전기축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R이 다시 커지고 S 나오다가 이제 알파가 크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축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전기축을 정확하게 판단을 매번 하는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 리듬 스트립을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QS가 나와서 여하튼 폴리몰픽 VT 톨사대빵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건 그 아메리칸 저널 이머전시 메디슨 2007년에 실렸던 WPWAP 리뷰 페이퍼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폴리몰픽 VT하고 WPWAP하고 톨사대빵 이런 거 DGX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보면은 저 QRS 컴플렉스의 폴라리티, 전기축이죠. 일렉트리컬 엑시스의 변화가 그 베이스라인 이게 없다는 게 이제 트위스팅 된다는 거죠. 이제 물결파처럼 그런 게 없는 게 클루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심전도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냥 전기 충격 줬죠. 물론 환자는 스테이블한 편이기는 했는데 하트레이트가 워낙 빠르고 증상도 물론 증상은 이제 완전히 스테이블한 심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하튼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 델타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PWAPB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죠. 이건 또 다른 WPWAP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와이드 QRS고 RR 인터벌이 굉장히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비투빗으로 다른데 하지만 전기축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알파죠. 그러니까 비투빗으로 QRS의 모양이 약간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몰폴로지는 비슷한 패턴이다. 비슷한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RR 인터벌이 이레귤러하기 때문에 WPW, AP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델타 의심할 수 있고요. 근데 요 심전도를 좀 외우셨으면 하는 거를 혹은 이제 메모를 해서 뭐 스마트폰 같은 데 갖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자이언트 R 웨이브가 나타나는 형태의 APB거든요. 이게 레프트 라테랄 프리월 쪽에 악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을 때 나타난 겁니다. 이게 또 다른 WPW인데요. 선생님들 보시면은
역시 RR이 이레귤러한데 비투빗으로 QRS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엑시스, 전반적인 몰포로지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델타도 좀 보이면서 그리고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이렇게 자이언트 R로 나타나죠. 이게 레프트 라테랄에 악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레프트 라테랄에 악세서리 패스웨이 있는 게 제일 흔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둘만 하거나 이제 사진을 갖고 계시는 게 괜찮죠. 요런 게 있다고 그래서 캡처 비트인데요. 이거 벤트리클 타키카디아를 오인하시면 안 되죠. WPWAP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그 WPWAP 레프트 라테랄 월에 악세서리 패스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RR이 이레귤라하고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자이언트 R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델타 의심되는 소견들이고요. 예. 근데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이것도 역시 WPWAP인데요. 이거는 지금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네거티브 자이언트 R이 앞에 거는 자이언트 R이었는데 이거는 QS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이 인피리어 리드도 보시면 QS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치 언뜻 보면은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던 그 안티드로밍 ABRT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RR 인터벌이 이레귤러하기 때문에 AP를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양이 이제 LBBB하고 임피리얼 올드 MI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역시 WPWAPB고요. RR 이레귤러하고 하방 유도에서 네거티브 파형 이런 것들이 이제 델타거든요. 그리고 프리코디알에서도 QS 패턴이어서 LBBB하고 좀 헷갈릴 수 있죠.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제가 그 붉은색으로 넘버링 했는데요. 자이언트 R로 나타나는 그 레프트 라테랄의 액세서리 패스웨이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WPWAPB 있고요. 그리고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네거티브 QS 패턴으로 나타나는 이거는 이제 포스테리어 셉탈 쪽에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으로 흔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게 그중 흔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전도 판독하는데요. 그리고 RR 인터벌이 가장 짧은 거 APB 있을 때 이런 경우에 RR 인터벌이 가장 짧은 게 이 정도 220ms 이 정도를 육박하거나 더 작을 찍게 되면은 벤트리클 피브릴레이션으로 갈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심전도를 보실 때 쇼티스트 RR 인터벌을 한번 따져 보시는 게 뭐 임상적으로 그렇게 큰 의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환자 뭐 단기 예측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고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올소드로밍 ABRT하고 안티드로밍 ABRT 소개시켜드렸고요. WPWAP 때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자이언트 R로 나타나는 그 레프트 라테랄 월의 악세서리 패스웨이 있는 가장 흔한 형태하고 그 프리코디알에서 QS 패턴으로 마치 LBBB나 인피리어월 올드 MI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이 포스테리어 셉탈 쪽에 악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흔한 편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면은 심전도 판독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록으로 강의록에는 부록으로 한 심전도를 더 여러 장 넣는데요. 그 부록에 그 김성환 교수님 코멘트 좋은 게 꽤 있기 때문에 그 참조해 보시면은 상당한 그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한 그 네로 QRS 레귤러 타키카디아 관련된 P-file 증례 슬라이드도 몇 개 넣었거든요. 그 셀프 러닝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이 WPWAPB 노멀 사이너스로 돌아왔을 때 델타 웨이브 있는 거는 안 보여드렸는데요. 그 나머지 또 사진들도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진료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